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면서 광주 전남도 내일 오전부터 직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와 순천 등 전남 10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진도와 완도, 해남 등 3곳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흰남노의 북상에 따라 기상특보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 오전부터 간접 영향권에 들겠고 오후부터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접 영향권에 드는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100에서 30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광주기상청은 남해안에 폭풍 해일이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오늘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방제시설 등 태풍에 대비한 각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선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22개 시군 단체장과 합동회의를 열어 태풍 대비 중점 관리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소방본부는 태풍 피해 관련 신고 폭주 상황에 대비해 119 종합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하는 한편 상황관제 전담팀을 꾸려 재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도부의 진용이 속속 갖춰지고 있습니다. 지도부 인선의 마지막 단추인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주로 호남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누가 하느냐보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조종식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임명하고 친문계인 김성환 현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키며 탕평 인사의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이제 남은 지도부 인선은 지명직 최고위원 2자리로 이 대표가 호남을 포함한 지방 인사 임명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광주에선 민영배, 이영석, 이용빈 의원과 양부남 전 고검장, 전남에선 주철현, 서삼석 의원과 최영식 전 담양 군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호남 최고위원 인선을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선에 있어서 적어도 1명 정도는 최고위원이 호남 출신이 있어서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호남 최고위원회를 광주에서 할 때 그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를 좀 드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이 누가 되든 호남의 싸늘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역할론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이어 전당대회 순회 경선에서도 호남은 낮은 투표율로 민주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누구를 최고위원에 임명하느냐가 향후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보여주는 이 대표의 메시지가 될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따르는 당대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설득하면서 견인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당대표가 될 것인지가 이번 이제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을 누구로 지명하느냐.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4명이 친명계인 상황에서 이번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은 친명계와 비명계 간 화합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 첫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중단됐던 광주 상생카드 발급이 오는 10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절차 문제로 추석 대목의 사용이 힘들어진 데다 내년 사업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을 앞둔 남광주시장. 조금은 손님들의 발길이 늘어난 모습이지만 대목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합니다. 상인들은 그동안 가뭄 속 단비 같았던 광주 상생카드가 추석 전에 재발급되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9월 재발행은 어려워졌습니다. 추경 예산안 480억 원이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운영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10월부터나 재발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쉽죠, 많이. 네, 많이 아쉬워요. 아니, 하다못해 한 달이 아니더라도 한 1, 2주라도 앞당기면 더 좀 많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마저도 내년부터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금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지자체의 전체 세수가 10조 원 넘게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화폐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광주시와 각 구청들은 아직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여서 내년 상생카드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인접도 시작해야죠. 그 방향에 따라서 방향 설정을 아까 여론 수렴해서 뭐 타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방향 설정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소비자에게는 구매가 10% 할인의 혜택을, 상인들에게는 중소상권 활성화를 이끌며 민선 8기 최우선 과제로 꼽혔던 광주 상생카드 사업. 국비 전액 삭감 발표에도 지자체의 별다른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으면서 민생부터 챙기겠다던 지자체장들의 약속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올해 추석 선물로 중저가 실속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가 겹치며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명절용 선물 세트가 판매되고 있는 광주의 한 백화점 식품관. 선물 장만을 위해 방문한 소비자의 발걸음이 중저가 선물 세트 앞에 머무릅니다. 이 백화점은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고려해 올 추석 선물 세트의 60% 이상을 20만 원 이하 중저가로 구성했습니다. 기업과 단체 등 대량 주문 소비자들의 주문이 쏠리는 판매 기간 초반, 통조림 등 그로서리 매출은 100%, 청과 20%, 축산 매출이 11% 신장했습니다. 초반에는 대량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지금 현재부터 명절 전까지는 개인 고객들이 많이 오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군이 많은 마트를 찾은 소비자들도 실속 있는 선물을 고르기 위한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고기 같은 거 너무 비싸가지고 싶어서 일단 이거저것 한번 보고 있습니다. 가일이니까 받는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조사 한번 나왔어요. 지난 7월부터 추석 선물 사전 예약을 실시한 광주 지역 한 대형마트의 경우 3만 원 미만 상품 판매가 전년 대비 63%, 5만 원 미만은 48%,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125%나 늘었습니다. IMF 이후 최고치인 6%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침체된 경기 속에 추석을 맞이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중저가 선물에 쏠리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2달 전 조정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됐던 여수, 순천, 광양, 이른바 여순광 지역도 거래 절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8월 매매가 4억 4천만 원이었던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최근 3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만에 7천만 원이나 떨어진 겁니다. 최근 급매물을 제외하고는 문의조차 뜸합니다.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선뜻 집을 살까 말까 그 매수 시점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가격이 상승했던 여수와 순천, 광양의 부동산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조정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반등이 예상됐지만 하락세는 여전합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세 곳은 지난 3월부터 상승세가 꺾인 뒤 24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포도 지난 15일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남 동부권 3개시의 월간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3월 707건에서 4달 만에 560여 건으로 20% 이상 급감했습니다. 투자 수요 감소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실수요자들의 매수 시기가 앞당겨지기보다는 조금 더 늦춰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동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관망세가 뚜렷한 상황.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이곳처럼 부지 정비를 마치고도 분양을 미루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과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 당분간 가격 조정과 하락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금리 인상과 공급량 증가에 따른 여파가 미치면서 지역 전반에 걸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바람이 공직사회에 불고 있습니다. ESG 경영을 내건 해남군이 공직사회 솔선수범을 위해 청산의 일회용컵 제로화에 나섰습니다. 9월부터는 군청과 읍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도 일회용컵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남군청의 한 사무실. 평소 같으면 쌓여있을 일회용 컵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신 책상마다 머그컵과 텀블러 등이 비치돼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원인을 만나거나 회의 시 종이컵 사용이 태반이었는데 사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이 민선 8기 대표 시책인 ESG 윤리경영의 실천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같이 동참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동참해주고 있고 어렵지만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하루에 2-3잔씩 마시는 커피. 특히 점심을 먹고 나면 커피잔이 손에 들려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종이나 플라스틱 소재의 일회용 컵 사용이 대부분이었는데 해남군의 점심 풍속도도 바뀌었습니다. 3-3-5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일행들의 손에는 텀블러가 들렸고 행여 일회용 컵을 이용했더라도 반납 부스에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처음에는 거부감도 많이 들고 들어올 때도 힘들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 저희가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ESG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생각하기에 저도 지금은 많이 익숙해지기도 했고요. 9월부터는 전 읍면 사무소도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고 민원인들도 청산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환경을 살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태풍 북상에 대비해 긴급 대책회의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오늘 광주 계림초등학교를 찾아 강당과 급식소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시설물 관리와 취약시설 점검 등 비상태세를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드는 내일부터 사흘간 등하교 시간 조정과 단축 수업, 임시 휴업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광주 복합쇼핑몰 좌초이기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태풍 흰남노에 초긴장하며 대응 노력 중인데 뜬금없이 권 원내대표가 광주 복합쇼핑몰이 좌초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대선 공약이자 지역 공약인 복합쇼핑몰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지 대책을 내놓으면 고맙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 시민단체가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면서 광주 복합쇼핑몰 사업이 또다시 좌초될 위험에 처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재단법인 석산장학재단이 8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9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석산장학재단은 오늘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재학생을 비롯한 전국의 초중고교생 84명에게 모두 9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재단은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지난해 석산고 전교생에게 1인당 광주은행 상생카드 2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5천 명대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2,365명, 전남에서 2,421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4,78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보다 200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이달 들어 일일 확진자 수가 5천 명대 아래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남 순천과 나주에 있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집단 감염도 이어졌습니다.